오늘은 모처럼 쉬는 날 따뜻한 차 한잔. 헐, 미친 거 아냐? 지금 시국에? 족대급 무개념 왕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희 나라로 꺼져! 이게 뭐야? 왜 다들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궁전의 하녀입니다. 지금부터 비운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 얘기해보려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해. 마리 앙뚜아네트님, 그렇게 뛰다간 넘어져요. 다시 일어서면 되지. 마리 앙뚜아네트님은 오스트리아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오스트리아 왕실은 평화로운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제가 프랑스 국왕이랑 결혼을요? 우리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사이 나쁜 건 알지? 두 나라의 화해를 위해서란다. 하지만 전 아직 14살이에요. 넌 오스트리아의 공주야.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할 줄 알아야 해. 그렇게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낯선 땅에 살아야 했죠. 배가 너무 고파. 우리는 돈이 없어 굶는데 귀족들은 자꾸 세금을 가져가고 사치를 부리니? 이 당시 프랑스는 나라 재정이 악화되고 있었죠.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었는데요.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프랑스 국민들 앞에 서는 날. 낯선 나라지만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 그럼 지금부터 새 왕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마리 앙뚜아네트님이십니다. 어라?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 드레스가 안 이쁜가? 아님 헤어스타일이 촌스럽... 진짜 뻔뻔도 하지. 오스트리아에서 왔다고. 거긴 우리 프랑스의 오랜 적이잖아. 꿍꿍이가 있어서 온 것 아냐? 저 드레스 화려한 것 좀 봐. 나라 돈을 펑펑 쓰네.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저딴 게 왕비라고?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쌓인 불만을 터뜨릴 상대가 필요했죠. 적국에서 온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쉬는 날 따뜻한 차 한잔. 헐, 미친 거 아냐? 지금 시국에? 족대급 무개념 왕비! 다들 날 미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왕비님이 워낙 화려하셔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수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요? 국민들도 좋게 생각할 거예요.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죠. 그래서 나는 프랑스의 왕비. 앞으로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지. 하네. 겁나 못생김! 내가 더 나은 거 인정? 너야, 니네 그 소문 알아? 저 왕비가 말이야. 다들 굶주리는 시국인데 빵이 없으면 케이크나 먹으라고 했대. 헐, 개념이 안드로메다 같네. 뭐야?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든 여론은 계속 악화됐죠. 심지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거짓 소문마저 떠돌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비님, 저는 보석 상인입니다. 왕비님께 딱 어울리는 목걸이를 보여드리려고요.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근데 이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완전 기둥 하나는 뽑아야 되는 금액인데 왕비님이니까 당연히. 물러가거라. 예? 나라에 돈이 없고 국민들이 굶고 있는데 내 어찌 그런 비싼 물건을 산단 말이냐? 나는 프랑스의 왕비다. 그런 사치스러운 물건은 필요 없다. 하루는 보석 상인이 매우 비싼 목걸이를 팔러 왔죠. 하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 비싼 목걸이를 샀다는 소문이 떠돈다고? 네, 그리고 더 심한 소문도 있는데 왕비님께 100명이 넘는 남친이 있고 나라 돈을 펑펑 쓴다는 얘기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왕비님, 큰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혁명을 일으켰어요. 왕비님을 처형하기 위해 궁전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요. 프랑스 왕실을 처형하라! 처형하라! 적국의 스파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하라! 처형하라! 왕비님, 얼른
오스트리아로 달아나셔야 합니다. 그치만 나는 프랑스의 왕비야. 어찌 국민들을 두고 도망을... 감히 일국의 왕비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가? 역시 오스트리아의 스파이 맞았네. 마리 앙뚜아네트! 너는 이제부터 왕비가 아닌 죄인이다! 그렇게 마리 앙뚜아네트는 국민들에게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그대는 나라 돈을 펑펑 쓰고 남친을 매일 바꾸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 인정하는가? 그런 적 없습니다. 왜요? 왕비님, 모든 죄를 인정하면 목숨만은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냥 했다고 인정...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이렇게 결백한데 어찌 거짓말을 한단 말인가? 그렇게 마리 앙뚜아네트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사형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웅성웅성 왕비님 맞아? 머리색이 왜 저래? 오스트리아의 마녀잖아. 본색이 드러난 거지. 저 마녀를 처형하라. 감옥 안에서 계속 고생했더니 머리가 하얗게 샜구나. 나는 결백하다. 신께서는 알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것이 억울하지 않다. 프랑스 국민들의 왕비로 살다 갈 수 있어서 행복한 삶이었다.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삶은 처형장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는 매우 검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왕비였다는데요. 요즘도 이처럼 근거 없는 악플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다고 해요. 누군가를 슬프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걔들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참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걔들은 어차피 평생 골골거리다 죽을걸요? 지 주제를 알아야지.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디입니다. 저는 봉사활동 다니기를 좋아하는데요. 할머니, 머리 어떠세요? 아이고 깔끔하네. 고마워 장년. 제 원래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봉사를 가서도 사람들 머리를 정리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런... 아이들 머리가... 애들이 소아암 환자거든요. 회약 때문에 다들 머리카락이 빠졌답니다. 막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 아저씨. 아저씨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미안하구나. 아저씨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거든. 어쩌요? 헤어 디자이너라니. 고맙구나. 저에게 소아가 다가왔어요. 아픈 아이였지만 정말 해맑은 아이였죠. 아저씨, 그러면 배우들 머리도 디자인하시나요? 그렇지? 배우, 연예인,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구나. 저 사실 나중에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 그럼 그때 소아 머리도 디자인해줘야. 머리도 없는 게 무슨 배우래? 네? 지금 뭐라고? 아니, 머리도 없고 못생긴 게 배우를 하겠다는 게 그냥 웃겨서요. 저기요! 애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어머?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걔들은 어차피 평생 골골거리다 죽을걸요? 지 부모 등골이나 덜 빨아먹으면 다행이지. 뭐라고요?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그럼 뭐 의미 없는 희망이라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 뭐하러 으쌰으쌰 해주냐고요. 진짜 배우 못해요. 응, 못해. 니들은 평생 병원에서 살아.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병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다니. 병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저는 번뜩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쌤들! 우리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카락 지금 다 모아주세요. 안 버리고요?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카락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얘들아, 우리한테 택배가 왔어. 이게 뭐지? 가발이잖아. 누가 보낸 거야? 근데 너무 예쁘다. 우리 써보자. 야, 너네 그거 뭐야? 어디서 났어? 저희한테 온 택배예요. 너네한테 무슨 택배야? 이리래. 이거 저희들한테 온 건데
무슨 헛소리야! 당장 내놓지 못. 애들 거 맞아요. 뭐요? 제가 애들 선물하려고 만든 가발이라고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장 갖고 나가지 못해요? 제가 나가는 것보다 당신이 먼저 나갈걸요? 김 간호사! 원장님! 이 사람한테 다 들었어요! 애들한테 막말하고 피해했다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병원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 제 고발에 화가 난 원장은 그 자리에서 간호사를 내쫓았죠. 그리고 다들 지금 당장은 아프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려무나. 언젠가 모두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후 저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지금도 계속 가발을 만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길 바라면서요. 이번 차례는 중국 문화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게요. 중국을 대표하는 옷은 바로 한복입니다. 저희 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죠. 뭐? 저게 어떻게 중국 문화야? 안녕하세요. 전 김국밥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빠 사업 때문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집에서 파리하니까 놀러와. 파이어! 국밥이 너도 올 거지? 여기선 인종차별도 없고 친구들 모두 좋았어요. 그런데 지구를 등지고 떠올라 마음껏 크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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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춤을 춰. 야! 너 한국이라며? 와! 나 한국인 처음 봐! 역시 소수민족답게 눈에 안 띄네? 저희 반에는 짜장미엔이라는 중국인 학생이 있었는데요. 인싸이자 저희 학교 일진이었죠. 야! 김국밥! 내 숙제 좀 대신해라! 내가 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던 거 몰라? 그러니까 너도 날 도와야지! 뭐?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절 괴롭혔죠. 저는 최대한 짜장미엔을 피해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발표 수업 준비해 오세요. 주제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 문화 소개하기입니다. 열심히들 준비해 오세요. 오, 전 세계 애들 앞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날이네. 저는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에 애국심이 불탔죠. 과제하다 보니 밤을 꼴딱 샜네. 한국의 문화는 오징어 게임. 저는 그렇게 열심히 발표 준비를 했는데요. 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이렇게 저희 인도에서는 왼손으로 똥을 닦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짜장면. 저는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들었는데요. 제가 발표할 중국 문화의 대표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뭐? 김치? 조금씩 BTS 나라 거 아니야? 한복 역시 중국 고유의 자랑스러운 의상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이 저희 문화를 도둑질하고 있지 뭐예요? 갑자기 짜장미에는 한복이 자기네 문화라고 우기기 시작했죠. 말도 안 돼! 김치랑 한복이 어떻게 중국 문화야? 미쳤나봐 진짜! 김국밥! 발표 중인데 조용하세요. 선생님! 짜장면 학생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복은 한국의 오랜 전통 문화라 들었는데요. 이게 왜 중국 문화가 되죠? 중국에는 소수민족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한복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중국 문화죠? 아하! 그럼 여기 미국과 한국에도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역시 미국과 한국의 문화겠네요? 예? 그렇다면 한자와 만리장소 또한 미국과 한국의 문화군요. 오늘 잘 배워갑니다. 그게 무슨... 이 수업 시간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토록 하세요. 그리고 친구 괴롭히는 습관도 고치고요. 이렇듯 선생님은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려주셨고 제가 개지. 다른 나라 문화 자기네 거라고 한. 맞아, 그 혼중. 그 후 짜장미엔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죠. 세계적으로 소통이 활발해진 만큼 서로 간의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가 됐음 해요.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다들 약속해요. 프레이야,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함께 있어줘. 어머, 자기도 참 당연한걸. 미의 여신이 못생긴 남쟁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비의 여신 프레이야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걸 무척 좋아하는데요. 미의 여신 프레이야다. 하루만이라도 데이트해보고 싶어. 예쁜 건 알아가지고. 전 인싸 중에 인싸 여신이었죠. 많은 대시가 들어왔지만 이미 저에겐 남편이 있었어요. 프레이야, 당신이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 건데도 벌써 보고 싶소. 금방 올게요. 난 여보밖에 없는 거 알잖아요. 그래요, 잘 다녀오시오. 네. 좋아, 이제 놀아볼까? 저는 남편을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났고 오랜만에 떠난 여행에 무척 신났죠. 미세먼지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날씨도 좋아. 하지만 뭔가 특별한 게 없잖아. 저 반짝이는 건 뭐지? 저 목걸이 너무 아름다워. 저는 제 나라인 아스가르드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목걸이를 발견했고 무조건 가지기로 했죠. 거기 난쟁이들? 나는 미의 여신 프레이야. 안사야! 뭐? 난 잡상인이 아니. 구독 안 해요. 팔로우 안 해요. 야! 내가 바로 미의 여신 프레이야라고! 진짜 미의 여신 프레이야잖아! 진짜 아름답다. 근데 왜 오신 거요? 이 목걸이 나한테 팔아. 안 돼요. 뭐? 나 금수저 여신이거든. 돈은 얼마든지 줄. 이건 고작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신의 왕 오딘이 와도 절대 안 팔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목걸이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모두와 연애를 해주면 이 목걸이를 주겠어. 4명 모두? 어떻게 남편을 두고 저 못생긴 난쟁이와 바람을 필 수 있겠어. 그것도 4명씩이나. 하지만 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름다운 목걸이에 홀려버렸어요. 그래서 좋아, 그 대신 목걸이를 꼭 나에게 주기야. 아이, 실화냐? 무술 탈출이다. 그럼 이제 자기야라고 불러봐. 자기야, 목걸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해. 그렇게 전 못생긴 난쟁이 4명과 연애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프레이야. 뭐? 미의 여신이 나한테 감히? 어라, 목걸이 가지고 싶지 않은가 봐. 어호호호, 자기야. 이러다가 남편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아니야, 잠깐이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목걸이를 얻을 때까지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신전에만 있으려니 완전 노잼. 뭐 재미난 거 없나? 프레이야,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있어줘. 어머, 자기도 참 당연한걸. 미의 여신이 못생긴 난쟁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군. 신이 난쟁이와 불륜을 저질러? 빨리 오딘께 알려야겠어. 저는 로키에게 제 불륜을 들키고 말았어요. 로키는 당장 무서운 아버지신 오딘에게 알렸는데요. 오딘, 프레이야가 난쟁이 4명과 연애를 하는 걸 목격했나이다. 뭐? 4명? 하, 그 골칫덩어리. 고작 목걸이를 가지기 위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장 그 목걸이를 빼앗은 뒤 나를 불러라. 그렇게 오딘은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드디어 목걸이를 얻었어. 숨기고 싶지만 졸음이 쏟아지네. 전 목걸이가 사라질까 싶었지만 잠을 이기지 못했죠. 그런데 치밀하게 목걸이를 깔고 자다니 벼룩으로 변신해 빼앗겠어. 앵콕. 뭐야? 프레이야, 오딘의 명령으로 이 목걸이는 이제 압수야. 안 돼! 내가 어떻게 하는 목걸인데! 안 돼! 이제는 큰일 났다. 메롱. 안 돼! 내 목걸이 내놔! 전 로키에게 목걸이를 뺏기게 됐고 왕인 오딘에게 불려가고 말았습니다. 프레이야, 당장 내 앞으로 와. 오딘이시여! 더 이상 널 봐줄 수 없어. 이번엔 정말 큰 벌을 내리겠어. 오딘님, 안 돼!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저는 불륜을 들켜 오딘에게 벌을 받고 말았죠. 결국 제 탐욕에 눈이 멀어 남편과 오딘을 실망시키고 말았는데요.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 오만 때문에 전 큰 벌을 받게 됐죠. 여러분은 원하는 것에 눈이 멀어 소중한 걸 놓치지 마세요. 죄인 장희빈은 어명을 받들라.
어서 사약을 마셔라! 싫어! 나는 세자의 어미다! 중전이 될 여자다! 안녕하세요. 저는 궁녀 김보은입니다. 조선의 왕비를 죽음으로 내몬 후궁의 악행을 밝히려고 해요. 전하! 저를 잡아보시와요! 어허, 내 나비가 어디로 날아가는 중일까? 혜빈이 여기에요, 전하! 저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 어머나! 죄송해요, 중전마마! 전하께서 장난꾸러기시네요! 어찌 중전마마께 그런 말씀을? 에이, 못들 아느냐? 귀찮게 하지 말고 썩 나가라! 평소 후궁 장희빈은 왕비인 인현왕후를 못살게 굴었죠. 심지어 궁에서 내쫓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요것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댔지! 내가 돼지고기 먹는 데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언제나 아랫사람들에게 폐악을 불어댔죠. 그리고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지? 마마, 중전께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뭐시라? 내가 어떻게 쫓아냈는데? 전하께서 그래도 국무라고 하셔서. 세자는 내가 낳거늘! 인현왕후가 죽으면 내가 중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희빈은 왕비가 되고 싶어 했어요. 어이가 털렸죠.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데 누가 중전으로 모시고 싶어 하겠어요. 게다가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누가 마마님의 진지에 독을 탔어요. 뭐라? 감히 왕비의 밥상에다가 그런 짓을 하다니! 분명 장희빈 짓이겠지.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잡기 힘들구나.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데도 못 잡는다니 너무 안타까웠죠. 그리고 우리는 다 자고 있어서 조금 무섭단 말이지. 우리도 빨리 순찰하고 차로 갑세. 아니, 저게 뭔가? 어두워서 잘. 아니, 고양이 시체 아닌가? 누가 감히 왕족의 거칠 시체를! 이런 청소 같은 건 우리보다 더 어린애들 시키지. 에이, 그래도 왜 그래? 인현왕후님이시잖아. 몸에 바늘도 꽂혀있어. 궁궐 곳곳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지러워. 마마,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인현왕후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러는지 아무도 몰랐죠. 저주받으신 걸까? 그때 그 인형 때문에? 역시 그 사람인가? 감시해야겠어. 하늘이시여, 아싸 구리구리. 뭐야, 저렇게까지 해야 해? 처맞기 싫으면 너희도 빨리 빌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빨리 인현왕후를 죽게 해주세요. 제가 중전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저는 장희빈을 감시하려다 들키고 말았는데요. 이 계집 인현왕후의 딱가리 아냐? 어서 대답 안 해? 오늘의 일을 말하면 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무서워서 중전마마께로 돌아갔죠. 그러나 아이고, 중전마마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말도 안 돼. 전하께서 도착하셨사옵니다. 건강하던 중전이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저희도 잘 하루아침에 급사하셔서. 이유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명 장희빈 마마의 짓입니다. 뭐라? 희빈이? 자신이 중전이 되기 위해 저주해서 죽인 거죠. 동물들의 시체도 취선당 궁녀들에게 시켰어와요. 바늘에 찔린 인현왕후의 마마의 인형도 발견했습니다. 증거들이 전부 장희빈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장희빈, 그대가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를 저주했느냐? 그럴 리가요. 누가 보기라도 했대요? 제가 봤습니다. 그럼 전이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치선당의 뒷마당에 저주를 위한 신당이 있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지만 다 세자의 병이 낫길 바래서. 작년 봄에 다 나았다. 몹쓸 것 끝까지 변명하는구나. 억울해요. 이거 모함이에요. 장희빈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무당도 증언했다. 네가 인현왕후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그것이 혀를 뽑아버려야 했는데. 참 악독하구나.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려라. 여전히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장희빈에게 숙종이 사이다를 날렸습니다. 죄인 장희빈은 어명을 받들라. 이거 놔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어서 사약을 마셔라. 싫어. 나는 세자의 어미다. 중전이 될 여자다. 그렇게 장희빈은 죽게 되었죠. 인현왕후께서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장희
궁녀 장희빈과 관련된 자들의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기양을 보낸다. 그리고 용기를 낸 궁녀 김보은에게 금진과 쌀 300가마니를 보상한다. 성웅이 만국하나이다. 남을 질투하고 괴롭힌 대가가 엄청났죠. 다 자신에게 돌아오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살자고요. 여기까지 장희빈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나라의 신하입니다. 이건 사라진 저희 나라 이야기인데요. 오늘 흰 우유 맛이 좋구나. 역시 주황폐하십니다. 전 초코우유밖에 못 먹는데. 뭘 이 정도 가지고. 여봐라, 여기 연새우유도 내오거라. 상나라의 왕 주왕은 술과 여자를 좋아하기로 유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슬슬 여친을 밟을 때가 됐군. 유씨 가문의 딸 달기는 어떻사옵니까? 달기? 어찌나 예쁜지 한 번 보면 다들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내 안 보려 했는데 그대가 그리 추천하니 보는 게야. 알지? 있냐? 실수입니다. 어서 들어오거라. 이놈이 감히 짐을 능멸해? 처음 뵙겠습니다. 달기라 하옵니다. 폐하. 젖었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그렇게 주왕은 달기의 외모에 푹 빠졌고 그녀를 후궁으로 삼게 되었죠. 이게 바로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폐하, 이번에 흉년이 들어 농민들이... 폐하, 이런 지루한 얘기 말고 저랑 놀아요. 네? 그럴까? 폐하, 이 일은 급히 해결하셔야... 어디서 하찮은 게 껴들어. 예? 저자 때문에 달기 기분이 너무 나빠요. 뭐? 당장 저놈을 호락지형에 쳐라! 이렇게 주왕은 달기를 총애하여 그릇된 정치를 펼쳤는데요. 폐하! 나란 일은 안 돌보시고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이번엔 동분이 어떨렸지요? 좋다. 저놈은 돈분에 쳐라! 완전 꿀잼! 이렇게 주왕과 달기의 잔인함은 날이 더해갔죠. 어떻소? 고기가 나무에 걸려있고 주스로 연못을 만들고 당신이 원하던 두지육림이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네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 또 준비한 게 있지. 이렇게 하면 아침 저녁으로 파티를 열 수 있겠네요. 그대를 위해서라면 밤낮도 바꿀 수 있지. 우리 매일 파티만 해요, 폐하. 그렇게 둘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나랏돈을 펑펑 썼죠. 결국 보다 못한 충신이 나섰는데요. 주왕이시여, 제발 저 여우에게 빠져 나란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사람한테 여우라니. 요망한 것!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저자가 너무 극혐인데 이번엔 제가 처벌을 내려도 되죠? 그럼 사람의 심장은 구멍이 7개라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저자의 심장을 꺼내서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이렇게 달기의 악행은 점점 잔인해져 갔죠. 그리고 이렇게 예쁘고 잘난 내가 고작 후궁 따위에 만족할 순 없지. 욕심이 많은 달기는 황후의 자리까지 탐내는데요. 황후! 나를 암살하려는 게 사실이요? 어제 내 침실에 자객이 들었어. 달기가 직접 고문하니 황후 짓이라 자백했다오. 달기 그 구미호가 이번엔 나를 없애려 드는구나. 이렇게 마침내 황후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됐는데요.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왕실에선 매일 잔치만 벌이는구나. 그렇게 저는 더 이상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주나라의 왕이시여, 현재 상나라 국력이 바닥이라옵니다. 주왕이 구미호 같은 여자에게 홀렸다더군. 지금이 상나라를 칠 전호의 기회이옵니다. 그렇게 호시탐탐 상나라를 엿보던 주나라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주나라 군대가 바로 앞까지 당도했다 하옵니다. 달기 무서워요.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나는 두 나라의 왕이다. 지금부터 반항하는 자는 모두 달기야, 즐거웠다. 지옥에서 보자꾸나. 그렇게 나라를 뺏긴 주왕은 스스로 불 속으로 들어갔고 상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개인 달기는 들어라! 너는 주왕을 부추겨 백성들을 착취하고 잔인한 짓을 벌였다. 따라서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달기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흔들 정도의 미인을 경국지색이라 부르는데요. 만약 달기가 아름다운 외모만큼 마음씨 또한 아름다웠더라면 역사는 또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상 중국의 판무파탈 달기의 이야기였습니다.